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트라우마에 맞서고 개인의 힘을 찾고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1. 자기 이해의 여정. 자기 이해의 여정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향한 발견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성찰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향한 탐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깊은 지혜는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와 조건에 관계없이 내면의 부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 힘과 함께 작용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면 세계로의 여정은 어둠과 빛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융은 사람이 의식적인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속 상징, 원형, 트라우마까지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이해의 여정은 처음에는 일종의 의식적인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패턴에 갇혀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람에게 깨달음으로의 부름과 같습니다. 내면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때 그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욕망, 잠재력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억압된 감정, 두려움, 욕망, 그리고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에 직면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신적 경험이 아닙니다. 융은 사람이 감정적, 심리적, 심지어 영적인 차원에서도 깊은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며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더욱 확고하고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자신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외부의 압력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삶을 형성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모든 단계에는 심화 과정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아닌 내면의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고 그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 사람은 자유롭고 강인함을 느낍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내면의 어둠을 밝히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여정에서 찾은 내면의 힘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발견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사람은 더욱 자유롭고 더 깊고 더 강한 개인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개성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심리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러한 진화를 통해 자신에게 더 가깝고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잠재의식의 힘, 트라우마와 과거의 영향. 잠재의식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층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 기억, 욕망 등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숨겨진 세계는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경험하고 느끼고 살았던 것들의 깊은 흔적을 담고 있는 잠재의식은
단지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재의식 속 이러한 흔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들의 행동, 선택, 그리고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윤근 잠재의식이 지닌 이러한 깊은 영향을 그림자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주하고 억누를 수 없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 억압된 영역과 화해하는 것이 내면의 힘을 찾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트라우마는 잠재의식이 남긴 가장 강력한 흔적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트라우마가 개인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불안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 관계, 자기 인식을 형성합니다.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내면의 일종의 방어 기제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때로는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를 은폐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전략을 개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폐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개인의 내면적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융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이를 의식화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고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이러한 트라우마의 흔적은 종종 과거의 영향 아래 개인을 지속적으로 가둡니다. 개인은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두려움, 상실, 실패는 현재 순간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융은 이를 개인의 영적 발달을 방해하는 심리적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슬을 없애려면 먼저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잠재의식에서 제거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향으로 굳어진 심리적 구조를 바꾸는 것은 내면의 힘을 찾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잠재의식 속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행동적 패턴을 형성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트라우마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패턴은 여전히 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랑과 신뢰를 박탈당한 사람은 이 트라우마를 잠재의식 속에 저장하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린 시절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오래된 트라우마에 기반한 도피와 거부 메커니즘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은 잠재의식 깊숙이 존재하는 오래된 흔적에서 비롯되며 마주함으로써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의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갇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의 힘이 엄청난 변화의 힘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방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자유의지로 모든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제한하는 힘이자 해방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트라우마가 쌓이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잠재력에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변화시키면 영적인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근 사람의 영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 그림자 개념, 내면의 어둠에 맞서기. 칼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인상적인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의식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면 밖에 있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 어두운 면으로 정의합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대개 문화적,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정신 속에 억압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학교, 사회는 개인을 특정한 패턴에 가두고 특정한 감정 표현, 생각,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분노, 질투,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특정 측면을 내부적으로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내부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림자는 의식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측면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림자는 위협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영적 온전함에 도달하는 대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 약점, 불안감, 그리고 거부된 측면들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측면들이 사회가 나쁘다거나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측면들을 받아들이면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삶의 문이 열립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외부 세계의 악이나 부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맞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타인을 비난합니다. 사회적 규범과 문화의 영향으로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부정하는 대신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또한 정서적 균형과 영적 건강을 증진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에게 더 큰 연민과 이해심을 갖게 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타인의 약점, 실수,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면의 어둠은 종종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은 그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도피가 오히려 더 큰 내면의 갈등과 상실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사람이 가장 깊은 두려움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강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이 제시한 그림자 개념은 인간의 심리적 성숙 과정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어둠에 맞서는 것은 심리적인 필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면의 어둠은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할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어두운 면들과 화해하고 그것들을 내면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 내면의 힘 발견하기. 내면의 힘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힘은 사람이 자신의 자아, 감정, 생각,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발전시킬 때 발현됩니다. 이 힘은 외부 세계의 도전에 맞서고 삶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융은 사람은 외부 세계의 요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 기대, 패턴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잊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에 따라 삶을 형성합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인화는 사회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삶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과거의 패턴과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이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며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성 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모두 이해함으로써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 지능을 개발하면 내면의 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외부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삶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태도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은 신체적 또는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윤근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영적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삶이 가져오는 어려움에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각각의 경험을 자신을 향상시킬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외부의 장애물에 직면하여 포기하는 대신 내면의 힘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맞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하고 해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내면의 힘은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잠재력을 찾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여정은 두려움에 맞서고 정서적 균형을 이루고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내면의 힘은 개인이 외부 세계와 자신의 내면 세계 모두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자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외부 요인도 자신을 흔들 수 없으며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스 독립과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성숙과 영적 자유의 가장 높은 지표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제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억압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유는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윤근 개인이 내면의 독립을 얻지 못하면 외적인 자유는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속박과 관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용기와 자각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는 종종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방식을 개인에게 강요합니다. 성공, 행복, 도덕성, 가족, 직업과 같은 개념은 개인의 내적인 가치보다는 외부에서 부과된 규범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를 페르소나, 즉 사회의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가면으로 진정한 자아를 감춰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이 자아보다 더 강해지면 진정한 존재로부터 멀어집니다. 해방의 과정은 이 가면을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의식적으로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의 인정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인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용합니다. 즉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며 외부의 기대에 좌우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감정적 의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삶의 장애물에 훨씬 더 잘 견딥니다. 윤은 특히 가족과의 유대감이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역할, 기대, 그리고 억압된 욕망은 개인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은 신체적, 경제적 분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적 분리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분리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인식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그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또한 삶의 의미를 재건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실존적 여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진실이 만들어낸 길에서 발견됩니다. 타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설계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고 창조하고 변화합니다. 융의 심리 체계에서 독립과 자유는 단순히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의 초석입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 체계에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삶의 어려움은 그의 내면을 흔들 수 없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이 자유는 그를 불굴의 영적 고결함으로 이끕니다. 히오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칼 융의 심리학 철학에서 자기에는 피상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내면의 수용 상태로 정의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단점, 약점, 과거의 실수, 그리고 취약성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모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심리적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외부의 인정과 관계없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능력입니다. 이는 사람이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발달합니다. 사회는 종종 개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조건부라고 가르칩니다. 성공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면역력, 즉 심리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경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누군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자아는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역동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의 삶에 선택적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을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주어질 때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치유는 개인을 영적인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을 경쟁이나 시험의 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삶은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고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는 경험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자신만의 고유한 기여를 하는 장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을 비교, 열등감, 우월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그를 더욱 평화롭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빛 속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맺는 가장 깊고 결정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외적인 성공을 넘어 개인의 영적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에서 마주치는 어떤 폭풍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의 중심과 굳건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자각, 사랑, 그리고 수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더욱 굳건히 발을 들여놓으며 타인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증거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 정신적 인내와 개인의 힘. 정신적 인내에는 고통에 대한 저항력뿐만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힘도 포함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이러한 인내는 개인의 영적 통합 여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함으로써만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운 구조에 맞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신적 인내는 방어가 아닌 심오한 지혜가 됩니다. 고통, 상실, 실망, 거부와 같은 인간 특유의 경험은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파괴로 이어지고 정신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윤게 따르면 사람의 진정한 힘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내면의 일관성과 영적 유연성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정신적 힘의 정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거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중심에는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정의한 내면의 발전이 있습니다. 삶의 초기 단계에서 사람은 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시기의 정신적 인내력은 억압과 무시의 메커니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 약점 그리고 연약함을 직시하기 시작할 때 형성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개인의 힘은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내면의 혼돈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세계의 요구에 저항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분노나 통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영적 성숙을 통해 드러납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인지하고 억압하거나 과장하는 대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불균형하고 확대된 자아는 억압된 자아만큼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힘은 이러한 균형을 확립하는 기술입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은
감정적 유연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고정관념과 경직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만듭니다. 윤근 영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내면의 조화와 적응 능력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유연할수록 경험한 트라우마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신적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담긴 교훈적인 메시지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단절을 경험할 때마다 내면의 세계가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어짐은 외부 조건의 힘을 잃고 내면의 나침반이 더욱 확고해지도록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힘의 침묵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의 지속성은 개인의 자기 수양에 달려 있습니다. 융이 제안한 자기 성찰, 일기 쓰기, 꿈 분석, 명상과 같은 방법들은 개인이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정신적 회복 탄력성은 갑자기 나타나는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모든 선택과 모든 반응을 통해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더 건강한 관계, 더 명확한 경계, 그리고 더 강한 자아감을 가져옵니다. 융의 이론은 정신적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내면의 전쟁이 끝난 사람은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8.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힘.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박을 인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자유는 단순히 신체적 독립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 구조, 내면의 두려움,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림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 세계에 억눌린 모든 것의 포로가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란 이러한 내면의 구조를 인식하고 마주하며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개인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더 이상 과거에서 비롯되지 않고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유는 단순히 선택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미 있으며 영적으로 통합된 삶의 방식이 됩니다. 무한한 힘이라는 개념은 융의 개인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 힘은 외부의 지원이 아닌 내면의 발견을 통해 자양분을 얻습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고 그림자와 하나가 되고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인식한 사람에게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힘은 흔들리지 않는 의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혼돈에 맞서 더욱 확고한 입장을 보입니다. 여기서 무한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심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정신 구조를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그 잠재력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은 의식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층을 열고 직면할 때마다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견고하며 영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와 힘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며
타인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집단 무의식의 수동적인 산물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이 사람은 삶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이면에 있는 심리적 구조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변화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외부, 세계의 잔혹함이나 타인의 판단이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외부의 혼돈에 대처할 힘을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비판, 거부, 외로움, 상실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더 이상 그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윤기에 따르면 내면적으로 통합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경험을 자각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개인을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악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신의 무의식임을 알고 이 무의식과 싸우기로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유와 무한한 내면의 힘으로 인도됩니다. 결과적으로 칼 융의 철학을 통해 볼 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외부적인 힘이나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통합입니다. 이 통합은 대립, 변화, 자각, 그리고 사랑을 통해 구축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변형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무한한 힘은 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용기입니다. 윤기 보여준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의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